관리계에 입안하는 봤는데 두 가지만 여기서 체크하고 교재 보겠습니다. 이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것은 본래 따지면은 광역계획과 기본계획에서 그 도시 발전의 커다란 방향을 설정해주면 그에 맞춰서 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게 맞죠, 원칙은. 그래서 이게 수립에 이것에 지침이 된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부도심을 만들기로 기본계획하면 도로 설치라든가 용도지역을 뭐 농림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바꾼다라든가 하는 관리계획이 뒷받침이 되는 거예요, 본래 일반적으로. 그런데 여기 도로가 너무 부족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관리계획 수립하면 이것이 시간적으로 시급한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미리 뭐 도로를 빨리 설치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 현실적으로 그런데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런 경우가. 그래서 기본계획이나 광역계획을 입안하면서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여기 도로 설치라는 관리계획을 함께 입안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공법에서 함께, 동시에 하는 말이 두 번 나오는데 함께 할 수 있다, 동시에 할 수 있다 그러면 맞아요, 틀려요? 맞다. 그래야지 동시에 합격한다고 했죠? 여기서 한번 나오고 건축부에서도 한번 나와요. 건축부에서도 사전 결정 신청할 때 교통영향평가 분석을 동시에 할 수 있다 하는 말 나오는데 그 앞에 붙어있는 말 몰라도 돼요. 동시에 할 수 있다 그러면 맞아요, 틀려요? 맞다. 자, 여기서 한번 나와요. 자, 관리계획을, 기본계획을 입안할 때 관리계획을 함께 입안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관리계획을 또 수립하려면 여기 협의해야 되잖아요, 협의. 그죠? 네. 협의하는데,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도 협의하죠? 그러니까 여기를 협의를, 이거 할 때,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협의를, 여기와 관련된 협의를 하면은, 여기서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겠죠? 이제 그런 말이 나오면 맞다. 그런 지금까지 나올 수 있는데 뭐 그거는 그냥 맞는 말 나왔고 그냥 협의 여기서 했으면 여기서 할 필요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제 알 수 있겠고 여러분들이 자 이제 함께 할 수 있다 하는 거 하나 함께 하는 또 하나 이제 그러니까 지정된 고시한 날 효력을 발생하게 되는데 그거 효력 도시군관리 결정하기 전에 이미 공사에 착수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했죠? 그 사람은 계속할 수 있다 그랬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가 주거지역이었는데 이게 이렇게 공업적으로 바뀌었어요. 공업적으로. 그러면서 전에는 여기서 연립주택 가능했는데 이제 공업적으로 하면서 연립주택이 안 되게 됐다고 쳐요. 근데 도시군관리 결정 전에 공사나 사업에 착수한 자는 도시군관리에도 관계없이 계속할 수 있다 하는 거. 이제 이미 착수한 자는 계속할 수 있다. 근데 여기 이제 용기지도 중에 용에는 용도구역이라는 게 있는데 용도 뭐요? 용도구역. 이 용도구역은 5가지가 있습니다. 개, 도, 시, 수, 입. 나중에 이제 이건 다음 주에 공부할 건데요. 시가와 조정구역이나 수산자원 보호구역이 지정이 됐어요. 자, 여기가 현재 그냥 주거지역이었는데 일반적인 토지였는데 시가와 조정구역이나 수산자원 보호구역이 지정되면 일반적인 토지보다 용법의 활용 제한이 굉장히 제한이 돼요. 네. 그럼 시가와 조정구역이나 수산자원 보호구역에서 할 수 없는 행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 전에 허용이 되기 때문에 저거 결정하기 전에 공사 시작한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개소할 수 있어야 되겠죠? 개소할 수 있어야 되는데 다만 여기서는 3개월 이내 신고는 해야 돼요. 어디서만 그래요? 개발제한구역, 도시공원구역, 입지규제 기초구역이 아니고 어디서만? 시가와 조정구역이나 수산자원 보호구역만 그렇습니다. 거기서 뭐 어떻게 해야 돼요? 3개월 이내 신고를 하고 개소할 수 있다. 3개월 지나면 이제 안 돼요. 다시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근데 허가를 안 해줄 거예요, 이제. 금지된 행위니까. 그러니까 계속하고 싶으면 3개월에 신고를 해야 돼, 가서. 나 계속할 거다. 공사를 해야 돼요. 자, 이제 70페이지 보겠습니다. 도시군관리 입안권장. 11월부터 공부하신 분들은 어쨌든 한 것 같긴 하죠, 그래도. 전혀 모르진 않죠. 저도 오늘 오랜만에 봤는데 저를 기억하시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 이제 기억을 하실 것 같아요. 1월부터 하신 분들은 아직은 조금 행동한 것도 있고 막 오히려 어려워진 것도 있을 거예요. 이제 그때 들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들었는데 이제는 뭔가 알 것 같으니까 막 좀 어려운 것도 있고 그래도 아무튼 들어본 게 있을 거예요. 이제. 근데 지금 처음 하신 분들은 훨씬 더 열심히 하셔야 돼요. 이제 또 5월, 6월까지는 이런 설명들이 좀 이제 진행이 되겠지만 7월, 8월에는 문제 풀고 이럴 때는 이런 설명이 좀 더 생략이 될 거거든요. 물론 다른 강사의 강의보다는 설명이 그래도 많을 거예요, 이제. 무작정 외워라 이거보다는 저는 계속 설명을 좀 해드릴 거예요, 이제. 사실은 무작정 외우는 것은 이제 9월, 10월에 하는 거예요, 9월, 10월에. 그때 하면 돼요. 못 외운 것들.
근데 이제 그전에도 미리 좀 외워야 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은 지금 뭐냐 이런 얘기 하면서 슬슬 하면서 이해를 계속하고, 이런 거 외우지 말고, 뭐 이런 복잡한 거 하지 말고, 막 기본 원칙, 이거 예외 말고, 이런 거 하지 말고, 막 기본 틀만 계속 해도 돼요. 그러다가 이제, 7, 8, 90에, 9월, 10월에 예외적인 것들 막 붙이면 돼요. 이제 그때가 하면 되는데, 다만 이제 근데 그런 모의고사 갔더니 맨날 35점, 막 27.5 막 이러죠. 맨날 이렇게밖에 안 나와, 이런 거 안 하면. 근데 사실 기초는 튼튼해요. 그러니까 축구선으로 치면 달리기도 잘하고, 뭐 패스 정도, 킥 같은 거 잘해요. 근데, 이런 것들, 그러면 근데 점수는 이거밖에 안 나, 점수는, 이제. 근데 9, 10월에 해도 되는, 충분하거든요. 이렇게 잘만 낮춰놓으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자신이 없으니까 이제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막 포기하고 어렵죠, 이제. 또 9, 10월에 외워야 되는데, 막 쫓기면 못 외우죠, 이제. 그래서 미리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냥 해야 되는 거죠, 지금. 만약에 제가 우리 가족한테 내가 딱 책임지고 너만 합격시켜야 되겠다 그러면 이런 건 안 하고 그냥 9, 10월까지 이것만 기본적인 틀만 계속 하라고 할 거예요, 이제. 근데 이제 우리 학원이라든가 대중을 상대로 강의는 그럴 수가 없겠죠, 이제. 또 모의고사 봐야 되니까. 또 동시에 할 것인지 분할 시행할 것인지 결정도 좀 해야 되고, 이제 5월, 6월에 가면 결정도 해야 되고 7, 8월에 결정할 수도 있고요. 하니까 그래서 점수는 좀 맞춰야 되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좀 이제 몇 가지 더 외우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요지는 숫자 같은 거 좀 까먹어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지. 나중에 또 외우는 거고, 이제. 대신에 틀을 자꾸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달라. 거기 부분에서. 부수적으로 이제 제가 팁을 드릴 때 외울 수 있으면 더 좋고. 이제. 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가 입안한다. 그랬고요. 입안. 네, 세 번째 줄에 인접 이런 말 나왔어요. 인접.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협의. 그죠? 인접, 협의. 인접한 관할구에 전부나 일부를 포함해서 관리계획을 위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뭐, 없다,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냥. 있다. 전부 할 수도 있고, 일부 할 수도 있고. 그래, 그 밑에 뭐 협의하는 것, 뭐, 그 밑에 네모 안에 있는 것은 틀리게 안 날 거예요. 협의 참고사가 이제 협의한 경우 할 수 있고, 또 하나 있다 그러면 이런 경우도 할 수 있어요. 기본 계획을 수립할 때 인접한 관할구에 포함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기본계획에서 인접한 관할구 포함해서 이렇게 공동 개발하게 됐으면 당연히 이걸 뒷받침하게 한 것이 관리계획이니까 그때는 미리 기본계획이 인접한 관할구를 포함해서 수립한 경우에는 관리계획을 인접한 관할구 포함해서 결정할 수 있다. 나오겠죠? 그게 2번이에요. 읽어봐요. 인접한 관할구를 포함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 그럼 인접한 관할구 포함해서 기본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한 관리계획을 이제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이제, 인접한 관할구를 포함한 경우에, 아까 협의하라고 했죠? 그래서 협의해서 직접 관리계획을 위반할 수도 있고, 또 협의해서 네가 위반해라. 위반할 자를 정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말들 우리 법에 보면은요, 이런 말도 있어요. 협의해서 하는 게 있고, 협의해서 할 사람을 정하는 경우도 있고, 막 그래요, 이제. 예를 들어, 도시군 계획설 사업 같은 것들, 이건 듣기만 하시면 돼요. 도시군 계획설 사업 같은 것들을 인접하는 관할구 포함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인접하는 거고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협의야, 협의. 근데 그 엄격하게 따지면 협의해서 사업을 시행할 자를 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협의해서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협의해서 사업을 할 자를 정한다 그랬는데 그런 걸 문제집에 내는 경우가 있어요. 절대 그런 거 안 돼요. 시험에서. 답도 아니에요. 협의한다는 것만 알면 돼요. 협의한다는 거. 그리고 그 시험에 나온들 그걸 기억해서 공부할 수도 없어요. 그런 것들은 너무 지엽지기 때문에 할 필요 없습니다. 자주 나오면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자주 나오지 않을 거. 그리고 취지가 협의한다는 취지만 알면 되는 거니까. 여기서도 협의해서 위반하거나 협의해서 위반할 자를 정한다 했는데 그런 미묘한 표현 보지 말고 그냥 협의한다. 이 취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근데 협의를 하려도 협의가 안 됐어요. 시군에 걸쳐서 같은 도 안에서 협의가 안 되면 누가 결정해 주면 되겠어요? 도의사가 정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둘 이상의 특광 별별 도에 걸쳐서 협의가 안 되면 그때는 누가 정해 주면 국장이 정하면 되고 그건 어디든 써먹으면 돼요. 공부를 했든 안 했든 간에 만약에 협의가 안 된다면 시장군수는 도의사, 시도지사는 국장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에만 국한해서 외우지 말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협의가 안 됐을 때 외우는 것은 여기라든가, 아까 이런 그 개별 파트에서 공부할 게 아니고 그냥 전체 큰 틀에서 이해를 해서 써먹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협의, 외가로 이번에 협의한다는 표현 나온 거 협의하는 체크만 하시면 되겠고, 협의가 안 됐을 때는 이제 도의 관할구에 있을 때는 도지사가, 둘 이상이 시도일 때는 누가? 국장이 위반자를 정한다. 예외에 국장이 위반할 때가 있었죠.
국장. 그리고 이제 국장이 위반할 수 있고 도지사가 위반할 수도 있습니다. 국장이 위반한 것 1번 무슨 계? 국가계. 2번 둘 이상이 어디에 걸쳐 있어요? 시도에 걸쳐 용도지역을 지정하거나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그것이 도시군 관리국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이럴 때는 국장이 한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 있는 표현은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재생을 시키지 못하세요. 그러니까 둘 이상의 시도 이것만 기하시고 마지막으로 관리계획이 기본계획이나 광역계획에 부합하지 않으면 국장이 그 조정 요구할 수 있다고 했죠? 시간을 정해서 조정 요구할 수 있는데 그 기한까지 조정을 하지 않았을 때는 국장이 위반할 수 있다. 그 조정 요구 이 말만 체크하면 되죠. 지금. 그리고 시험에 어떻게 나오는가를 자꾸 듣고서 그걸 기억하려고 해야 돼요. 자, 시도지사의 조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 도지사의 조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 도지사가 관리계획을 위반할 수 있다.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 그 편같이. 자, 국장이에요. 조정 요구하면 국장.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도지사 위반은 네모 안에 있는 1번 둘 이상의 시도 2번 도지사 직접 수립하는 사업계획 이 정도만 체크하고 넘어가면 돼요. 그거는 위에 있는 내 국장이 하는 것에서 연상 다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굳이 연상이 되는 사람들은 체크를 안 해도 좋습니다. 그 밑에 있는 표는 뭐 됐고요. 자, 다음 페이지 72페이지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 기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가 정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국장이 정한다. 도시군 관리계획 그리고 거기에 다음 페이지에 있는데 좀 이따 체크하고 요거는 이제 위반 기준에 또 도시군 관리계획은 기본계획이나 광역계획에 부합해야 되겠죠? 당연하고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3번 보시면 3번 도시군 관리계획 상세 정도라든가 또는 설치해야 될 기반실의 종류에 대해서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이 같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달라야 되겠죠? 그죠? 상세한 정도 그리고 이제 기반설의 종류 하는 것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도로를 하더라도 똑같은 도로가 아니고 그 크기라든가 너비가 다를 것이고 공원도 규모가 다를 것이고 대학교냐 초등학교냐 하는 것도 다를 것이고 그러니까 차등을 두어 위반해야 된다 했습니다. 그 말에 언뜻 보면 차별 취급이니까 안 된다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표현들 한번 읽으면 맞출 수 있는데 안 읽으면 깜빡 틀릴 수 있어요. 자, 수립 기준은 누가 정한다? 국장이 정한다. 동그라미 4번이고요. 다음 페이지 74페이지 위반 특례 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가 관리계획을 조속히 위반할 필요가 있다. 이럴 때는 광역계획이나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함께 위반할 수 있다. 그러니까 부도심을 빨리 개발해야 되는데 이거 기본계획 수립한 다음에 해가지고는 너무 느릴 때 빨리빨리 도로 설치해야 될 때는 함께 위반해서 도로부터 설치해놓고 개발하고 할 수 있잖아요. 함께 할 수 있다. 자, 함께 하는 말 동시에 하는 같은 말하고 있죠? 함께. 전에는 동시에 그랬는데 지금 함께 한글로 자꾸 바꾸다 보니까 그게 법이 6개 법이 한꺼번에 안 바뀌고 하다 보니까 용어가 글자는 달라. 글자 의미는 같은데. 도시군 관리 위반 제한할 수 있죠? 주민도 할 수 있고 저 같은 사람 할 수 있다고 있죠? 제가 누구예요? 이해관계자 할 수도 있습니다. 주민을 포함한 이해관계자가 할 수 있는데 그때 계기지 할 수 있다고 했죠? 계기지. 걔는 뭐예요? 개발진흥지구 중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는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 지는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지구단위 계획. 3번의 동그라미 2번에 용도지구 중에 해당 용도지구의 건축물에 대해서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한다 하는 말이 있는데 아까 여기서도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한다 하는 말이 있었는데 그 표현들이 약간씩은 달라요. 다른 거 구별하지 마시고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것만 체크하면 돼요. 지구단위 계획. 앞에 용도지구를 폐지한다 이런 말 읽지 말고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한다. 그러면은 아까 지구단위 계획하게 되면 시장군수가 결정할 수 있다고 했죠? 그죠? 거기서도 역시 여기도 지구단위 계획 하면 이 2번에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정하는 것은 주민 위반 제한할 수 있으니까 동그라미 2번도 용도지구를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한다 이렇게 읽지 말고 자, 지구단위 계획하는 말 나오는 순간 주민들이 뭐 할 수 있다? 위반 제한할 수 있다. 토지 면적 얼마 동의 받아야 돼요? 아니요, 지구단위 걔도 3분의 2인데 지구단위 계획 대체하는 거 3분의 2 그냥 지구단위 계획으로 말라고요. 지구단위 계획 3분의 2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3분의 2. 뭐만 4? 5분의 4예요. 기반시설. 억울하니까. 도로 설치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받는다. 너무 억진가? 안 하겠습니다. 뭐 하나 하려고 그랬는데 도로 설치되니까 됐습니다. 너무 이상하네. 하려고 했었는데 저는 자꾸 까먹는 것 같아서 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아졌거든. 억울하니까 얼마? 5분의 4 동의받더라. 그 다음에 이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춰라. 그 면적이 얼마 이상? 1만 이상 얼마 비만? 3만 미만일 것. 그 정도 하나 봐주시고. 다음에 3번, 동그라미 3번.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라 했는데, 그 이제 복공유지를 포함하는가 제외하는 것은 나중에 이제 보겠습니다. 한번 좀 체크는 한번 해야 돼, 나중에. 지금 안 하고. 자,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사항. 얼마? 토지 면적의 5분의 4.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것.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것. 개발진흥지구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것. 얼마? 3분의 2. 우리 책에는 빠지지만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하는 것. 얼마? 3분의 2. 지구 단위. 그러니까 다른 걸 외우려고 하지 말고 기반시설 억울하니까 5분의 4. 이렇게. 그래서 5기 4 하는 건 나중에 해야 되겠네. 아까 할까 말까 했었는데 나중에. 맨 밑에 양괄호 3번. 얼마 이내에 통보해 주라고 했어요? 45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30일. 다음 페이지 비용 부담. 시험에 자주 나오는 편인데 어려운 건 아니지만 답으로 처리가 많이 돼요. 도시군 관리 입안을 제안했어요. 제안하게 되면 그 입안을 위해서 이런 기초조사 의견 청취 같은 거 해야 되잖아요. 특히 기초조사 같은 거 할 때 돈이 많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비용을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입안 제안한 사람에게. 그래서 이게 순전히 공익에 기여하는 입안 제안했다. 이럴 때는 비용을 부담시키면 안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지금 뭐 코로나도 그렇잖아요. 아주 시급한 사람은 그냥 공짜로 해주잖아요. 왜냐면 공익에 부합하니까 그게. 근데 자기가 별로 아프지도 않은데 괜히 종합검진 받을 겸 해가지고 가서 막 해달라 때 하면 16만 원 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때그때 달라지겠죠? 공익성이 강하면 비용을 부담 안 할 것이고. 근데 사적인 성격이 강할 때는 전부 부담시킬 수 있고. 섞일 때는 일부 부담하게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부담시켜야 된다. 그럼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그러면 공익을 위한 제한을 안 해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비용부담. 도시군 관리기 입안 절차 맨 밑에 4번 기초조사 해야 되죠? 관리기 입안할 때 우리가 이제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때 인구, 경제, 사회, 문화 등등의 조사를 해야 된다 했는데 그 절차를 준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추가되는 게 있어요. 토지적성, 재취약성, 환경성 검토를 이제 포함을 해야 돼요. 해야 된다. 그래서 환경성 검토, 토지적성 평가, 재취약성 분석을 포함해서 기초조사를 해야 됩니다. 근데 기초조사 생략할 수 있다고 했죠. 그죠? 다음 페이지 네모에 보시면 참고의 1. 기초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는 것. 해당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어디에 있다고요? 도심지에. 그러니까 개발이 주 목적이 지구단위 계획인데 도심지에 있으면 개발을 할 수 있는 곳인지 아닌 곳인지 기초조사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이해를 그렇게 해주시고 나대지가 얼마 미달했어요? 2% 미달할 때 굳이 뭐 가가지고 여기 개발해도 좋은가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땅바닥 안 두드려 봐야 돼요. 안 꺼져요. 98%가 검증했잖아요 이미. 또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목적은 이런 데 꼭 기억은 못 해야 돼요. 정비 관리가 목적인데 그거 틀리게 안 해요. 얼마 이상의 도로 설치 계획이 없어요? 12m 이상의 도로 설치 계획이 없을 때. 그리고 폐지, 해제 이런 말 나오면 좀 소극적이니까 안 해도 되겠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래서 폐지는 도시군 계획설 결정을 폐지하고자 할 때 또 이제 대체가 있어요. 용도지구의 행위제한을 폐지하고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하고자 할 때, 도시군 계획설 결정을 해제하고자 할 때, 이럴 때는 기초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 지구에서 지구단위 계획을 정하고 싶대요. 그러면 거기 역시 이미 검증이 됐죠? 생략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아무튼 이거 강의할 때 우리 학생 한 분이 딸을 데리고 왔는데 몇 살이냐고 물어보니까 5학년이래. 5학년 몇 살이에요? 12살. 그래가지고 그 나이도 10이다 하는 게 생각났어요. 나이도 10이다. 나이도 10이다가 뭐예요? 나이도 10이다. 나대지 면적이 얼마 미달 때? 2%. 도는 뭐예요? 도심지에 있을 때. 10위는 12m 이상의 도로 설치기 없을 때. 다는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 등의 지구단위 계획국을 정할 때. 지구단위 계획국이란 말은 붙어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말만, 이 단어만 잘 알아두시고 읽을 때 읽는데 이 단어는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폐지, 해제 이 말 나오면 돼요. 이제. 그럼 환경성 검토 생략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기초사 몽땅 생략이니까 다 생략할 수 있는 거지. 나이도 10이다. 폐지, 해제. 자, 환경성 검토 생략할 수 있는 거 위에 있는 사유에 해당될 때.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아까? 뭐 더 큰 환경성 검토 하는 게 있었잖아요. 전략 환경 영향 평가 대상이 될 때. 전략 이러면 얘가 더 어려운 거예요. 얘가 더 어려운 거다. 그 훨씬 까다로운 거 하는 거니까 이거 생략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법시험 합격하면 지금 변호사 시험 합격하면 자격증이 뭐 되게 많이 나와요. 뭐 세무사, 회계사, 뭐 변리사, 법무사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그거 더 어려운 거 했으니까 다른 거 생략할 수 있다. 근데 중개사 시험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생략이 안 돼요. 변호사 합격해도 중개사 시험 봐야 돼요. 제일 어려운 시험이라 그런 모양이에요. 그 시험 공부한 시험 본 사람 있어요. 변호사 중에서. 자, 그러니까 전략하는 게 더 어려우니까 이거 하면 생략할 수 있다. 자, 토지적성이에요. 위에 있는 거 나이도 10이다. 폐지, 해지 나오면 토지적성 평가 생략할 수 있죠. 그리고 몇 년? 5년. 입안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실시한 경우. 그리고 그 밑에 몇 개는 나중에 이제 보겠습니다. 요약집에서 좀 정리해서 굉장히 많거든 양이 다 할 수는 없어요. 이해할 수 있는 부분까지만 몇 개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 토지적성. 마지막으로 재취약성. 나이도 10이다. 폐지, 해제하면 토지적성 생략할 수 있죠. 재취약성 생략할 수 있죠. 그리고 재취약성 생략 사유가 또 아주 많은데 그건 이제 너무 어려우니까 얘는 그냥 안 하겠습니다. 5년은 기억해야 되겠죠. 5년 알 수 있죠. 자, 주민의 의견 청취. 양과로 2번. 주민의 의견을 들으려면 이 도시군 관리 계획에 대해서 공고를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앞으로 수립할 거예요. 결정할 거예요. 공고해줘야 되겠죠? 우리도 또 열람해야 돼요. 며칠 이상 공람시켜야 되겠어요? 14일. 그래야지 우리가 의견을 형성할 수 있으니까. 그 동그라미 1번에서 쭉 내려오면 한 10번째 줄에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특광 별별 시군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얼마 이상 열람시킨다? 14 이상 열람시켜야 된다. 이제 아직 이거는 결정돼서 여기 아까 여기 어디 갔죠 열람? 여기 열람 이거는 결정돼서 알려주는 거고 요거는 이제 나중에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여기서 입안하기 전에 열람시킨다. 그러니까 결정하기 전에 여기서 여기 입안 계획을 잠정적으로 세웠잖아요. 그 내용을 앞으로 이렇게 결정할 건데 혹시 의견 있으면 제시하세요. 이렇게 이제 공람시키는 거예요. 열람시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며칠 이상 시켜야 돼요? 14일 이상. 그래야 우리가 14일 정도는 검토해서 의견을 형성할 수 있으니까 14일이라는 거예요. 이때 이제 우리가 의견을 제시하면 또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반영해야 되겠죠? 반영했는데 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반영됐어요. 그럼 이제서 다시 밟아야 돼요. 그런 것들은. 근데 그렇게까지 시험에 안 나와, 거기까지는. 그러지 않겠어요? 여기서 이렇게 했더니, 우리 주민들이 제안한 것에 보니까 여기다가 도로 놓겠는데, 아니, 여기 철도가 더 좋은데요? 해가지고 반영한대요. 그럼 이거 다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게 있죠. 거기까지는 안 물어봐, 이제. 자, 며칠 이상 열람시킨다? 14일. 자, 다음 페이지. 양과로 3번. 지방의회 의견 청취 있어요. 용기시도 다 의견 듣는 게 아니고, 좀 중요한 것들 듣는다고 했죠? 그리고 기반시설은 중요한 거. 지구단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 지구단위는. 그래서 국장, 시도의사, 시장, 군수는 관리 계획을 입안하려면 다음 사항에 대해서 지방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네. 다음 사항이 기억, 용도지구, 용도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지정할 때 지방의 의견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밑에 네모에 보면 쭉 작은 글씨 있죠? 이런 것도 들어야 되는데 그거 다 외울 수는 없으니까 아까 제가 그냥 용광로철 하면서 간단히 말한 거지. 광역시라 거기에 보면 네모 안에 보시면 로 하는 게 주간선도로 중요한 거 간선도로. 철 하는 거 철도, 도시철도. 그리고 이제 뭐 공원이라든가 대학 이런 것들도 있고요. 몇 개 있구나 이렇게만 짐작하세요. 다 외우려 하지 마시고.
다 위로 올라가 다시 기억에 용 하는 게 있었어요. 광은 니은의 광역시설, 광역시설. 광역도시계획에 광역시설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겠죠.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 지방의견 들어라 이 말이에요. 그 정도. 근데 다시 기억해 보면, 자, 용 하는 거 들어야 돼요. 들어야 되는데, 다만,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규모 제한을 그대로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하려는 용도지구의 폐지. 이건 용도지구와 관련되지만 지방의견 들은다 안 듣는다? 안 듣는다. 뒤에 볼 것도 없이, 자, 지구단위 계획 나오면 지방의견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됐죠? 지구단위 계획으로 뭔가 대체를 해요. 그것도 넓은 의미의 지구단위 계획이다 하시면 돼요. 용도지구 폐지에 방점을 두지 말고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 하는 말 나오면 지방계획은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관련 것은 듣지 않는다는 말은 법이 없어요. 들어야 된다는 것이 쭉 있는데 들어야 된다는 것에 지구단위 계획이 없기 때문에 지구단위 계획이 안 듣는 거예요. 근데 여기 용도지구는 들어야 되는데 이 지구단위 계획으로 얘를 폐지한대요. 그럴 때는 이거라고 생각해서 안 듣는다 하시면 돼요. 자, 지구단위 계획 나오면 안 듣는다. 여기는 듣는 것만 있기 때문에 지구단위 계획은 듣지 않는다 이런 말이 없어요. 여기 없으면 지구단위 계획은 안 듣는 거예요. 원래 안 듣는 건데, 용도지구를 폐지하는 지구단위 계획도 지방계획을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듣는다. 또 하나 우리 책이 없는데 이 용 하는 거 지방계획은 들어야 안 들어요? 들어야 돼요. 근데 아까 도시역을 어떻게 할 때? 도시역을 축소할 때 도시역 축소에 따라 용도지역을 변경한다 할 때는 지방의 의견을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듣는다. 우리 책이 없어요. 도시역의 축소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용도지구 변경, 용도구역 변경인데 용도지역만 대표적으로 써놓으세요. 도시역 뭐야? 축소. 자꾸 까먹으니까 여쭤보는데 대답을 잘해서 고맙습니다. 도시역 축소에 따른 경우. 그 뒤에 이렇게는 안 나와요. 도시역 축소에 따라 광역시설을 변경할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안 나와요. 그냥 도시역 축소만 잘 알아두면 돼요. 그리고 무슨 게? 지구단위 계획. 그 줄에서 뭐예요? 축지법을 쓴다 그러잖아요. 축지법을 쓰는 거. 축지법을 쓰니까 땅을 좁혀가지고 그냥 성큼성큼 걸어가 생략하고 걸어가는 거죠. 생략하니까 축지법이에요. 생략하니까 축지법. 도시역 축소. 지는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지구단위 계획. 축지법. 다음에 80페이지 보겠습니다. 이제 지방의 의견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도시군관리계획을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2반만 한 거예요. 초안만 작성했어요. 지방의 도시관리 결정해야 되는데 결정권자는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결정할 수 있죠? 할 수 있습니다. 도시군관리계획은 시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군수 신청에 따라 결정하고 시장군수는 이제 결정을 신청해야 되는데 여기서 좀 머리가 크네. 대학생 빠져나가죠? 대학생이 누구예요? 대도시시장. 대도시장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장은 스스로가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한다. 그런데 다음 페이지 보시면 1. 시장군수가 위반한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나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이나 지구단위 계획은 누가 결정한다고요? 시장군수가 결정한다. 시장군수가 위반한 지구단위. 용도지구를 행위자를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한다는 말이 지금 이제 세 번째 벌써 나오는데 그럼 용도지구를 뭐 대체한다 할 때 그 말이 뭘로 대체한다고 했어요? 지구단위 계획으로. 그럼 얘는 뭘로 보면 된다? 지구단위 계획으로 보면 된다. 그래서 세 군데 나왔잖아 이미. 하나는 이제 위반 제한할 때 얼마 동의 받으면 된다. 3분의 2 토지 면적. 또 하나는 좀 이제 시장군수가 그거 보니까 지방의 의견 성취 생략할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시장군수가 결정할 수 있다. 근데 여기는 행위자를 대체하는 용도지구는 도지사와 협의한 경우에 한다 하는 말인데 거기까지는 안 나올 거예요. 이제 그건 틀리게 안 할 겁니다. 그거 틀리게 하면 그건 기억하지 마세요. 자, 지구단위 나오면 시장군수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도지사가 미리 협의한 경우에 한다 하는데 이거는 뭐 시험에서 알려줄 겁니다. 그냥 나오더라도. 그러니까 지구단위 나오면 그냥 시장군수가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읽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하는 게 있어요. 뭐 여기 결정에서는 제일 중요한 건 국장입니다. 그리고 다 마찬가지예요. 이런 데서 아무튼 국장이 하는 권한은 굉장히 중요해요. 국장. 여기는 국장 없죠. 도시군 기본계획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걸 국장이 하게 되면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게 안 돼요. 그건 이제 그냥 그 중앙집권과 지방자치가 실종돼서 안 돼요. 자, 관리계획에서 자 국장이 아까 위반할 수 있다고 했죠. 그죠? 아까 뭐 조정 요구했을 때 안 들었다든가 국가계획 관련되거나 그럼 누가 결정해요? 국장이 결정하겠죠. 그죠? 이거 자, 국토교통관이 결정하는 거 몇 점에 1번 국장이 위반한 것 누가 결정해요? 국장. 자, 두 번째 자, 여기 용도구역 중에는 개도시 수입 하는 게 있다고 했죠? 이건 도시공관리 이거 결정권자를 다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다음 주에 여기 개발 제한 구역 개발 제한 구역 누가 결정해요? 개발 제한 구역 그린벨트 이거를 남양주 시장이 구리시장이 위반을 해도 자기가 결정하거나 경기도지사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누가 결정해 준다는 거예요. 국장이 결정해 줘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러니까 여기 남양주시의 그린벨트 개발 제한구역 해제도 누가 해주겠어요. 국장이 국가관리해요. 국가가 이것을 함부로 해제하면 안 되거든요. 결정하거나 국가가 국장이에요. 개발 제한구역 국장. 그리고 또 개도시 수입 이 시가와 조정구역인데 시가와 조정구역 국가계획 관련해서 시가 조정구역을 지정하고 싶다. 그럼 누가 결정해요? 국장. 그러니까 이제 그냥 국가계획이라고 해도 돼요. 이 뒤에는 틀리게 안 해요. 그 뒤에 틀리게 해도 그 말은 다른 말을 집어넣어도 그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뒷부분은 신경 쓰지 말고 자 국가계획과 관련해서 시가 조정구역을 정한다. 국가계획과 관련된다면 누가 결정할 수 있다? 국장.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입지기재 제도구역은 다음 주에 이제 공부해야겠고 여기 수산자원 보호구 있네.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누가 정해요? 해양수산부 장관. 그래서 1. 국장이 위반한 것 2. 개발 제한구역 그리고 3. 국가계획과 연계해서 시가와 조정구역을 지정할 필요가 있을 때 그리고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누가 지정한다? 해양수산부 장관 해장. 자, 그 밑에 협의 있어요. 협의 심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게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때 시도지사가 도시군 관리를 결정하려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되겠죠. 국장은 이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해야 되고요. 다음 페이지 국토교통부 장관과 근데 이제 국장 협의는 뭐 나중에 봐야 되겠네. 심의. 심의는 도시계획의 심의를 거치라고 했죠? 국장은 어디? 중앙도시계획. 시도지사는 시도도시계획. 대도시장은 대도시, 시도시계획. 시장군은 시군 도시계획. 뭐 하는데 구별을 안 해도 돼요. 이렇게 다 뭐 연결해가지고 구별할 거 없이 국장은 중앙 이것만 보시고. 공동심의 하는 말인데 공동심의 여기에 이제 여기는 용, 기 이런 것들을 결정할 때는 아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치라고 했죠? 여기 도시계획위원회 국장은 어디? 중앙 지자체장은 지방 하게 되는데 그때 여기 지구단위 계획구역 있잖아요. 그죠?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나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결정할 때도 당연히 여기서 심의해야 돼요. 심의를 하게 되는데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조금 전에 제가 지나가면서 말씀드렸는데 개발을 보통 목적으로 해요. 개발을 목적으로 하면 토지를 개발한다는 것에 가장 중요한 개발 행위가 뭐예요? 건축이죠. 그죠? 그래서 땅도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땅값이 달라지잖아요. 그게. 그래서 건축은 건축인데 따라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에는 건축물 건축 행위와 관련된 사항이 꼭 들어가 있어요. 여기는. 들어가게 되는데 근데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의 전체적인 개발과 기반시설이라든가 도로망이라든가 하는 것에 대한 전문가지만 건축 전문가는 아니거든요. 이 사람들이 또. 건축 전문가는 건축위원회에 있어요. 또. 남양주시에 또 도시계획위원회도 있고 건축위원회도 있어요.
예,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은 여기는 건축행위가 필수이기 때문에 지구단위 계획과 관련된 심의를 거칠 때는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다. 공동심의. 그래서 그게 양과를 입원했습니다. 시도의사 우리 책에는 빠졌지만 대도시장도 마찬가지고 시장군수도 마찬가지예요. 지구단위 계획이나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하는 용도지구를 폐지하는 것 역시 거기도 건축행위와 관련된 사항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다.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한다는 말은 그냥 지구단위 계획으로 읽으라고 했어요, 제가. 그죠? 똑같다고 생각하고 있죠? 자, 지구단위 계획을 결정한다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건축위원회와 공동으로, 도시위원회는 이제 기본이고, 건축위원회와 공동으로 심의한다. 공동심의. 고시 열람은 목차만 체크하면 되겠고요. 다음 페이지 고시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 네모에 있는 건지 한번 볼까요? 그래도 마지막 총정리니까 83페이지 표해볼까요? 자, 2반 제한이라고 했는데 제한이 아니고 제안이겠네요. 제안, 2반 제한. 주민이나 이해관계자. 자, 기반시설 얼마? 5분의 4. 다음에 이제 계획이지 그랬죠? 개가 뭐야? 개발진흥지구. 개발제한구역 아니에요. 개발제한구역 제한하는 사람 없어요. 없죠? 한 사람 있으면 그건 사돈이에요, 사돈. 사돈들은 할지 몰라요. 배 아파서. 네. 보통은 안 하겠죠? 개발 뭐요? 근데 이런 말 나올 때 제가 이렇게 자꾸 힌트를 드린 건 뭐냐면 시험에서 걔가 답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자꾸 말씀드린 거 그냥 넘어가려 하는 게 아니고 들을 때 개발 제한구 이렇게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개기제 뭐 개만 보면은 그거 있어야 되는데 뭐요? 개발을 도모하게 한 제한하는 거지 개발을 억제하는 제한 우리가 생각을 상식적으로 안 할 것이다 생각이 되겠죠. 기초사항 국장, 시도의사, 시장, 군수.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자꾸 대답을 해야지 오답이 나오면 그게 이제 왜 그런가를 말해가지고 시험장에 대응할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확률을 높이는 거예요. 이제 가만히 있으면은 그냥 이런 설명 없었고 넘어가요. 네. 국장, 시도의사, 시장, 군수 기초사야 되고 의견 정치 이제 경미한 사항이라든가 국방상 보완을 필요로 한다 이런 거 생략할 수 있는 게 있고 지방 의견 정치는 다 하는 게 아니고 용광로철 이런 것도 해야 되는데 축지법을 쓰면 생략할 수 있죠. 축이 뭐예요? 도시역 축소. 지는 지구단위 계획과 관련될 때 생략할 수 있다. 2반 할 수 있고 이제 협의심의에서 결정하게 되는데 시도의사라든가 대도시장은 자기가 협의심의하는 거죠. 국장도 협의하고 자기가 심의 중앙도시위원회 지방도시위원회네요. 자 결정하면 고시하게 되는데 이제 결정은 시도의사 대도시장 그리고 국장이나 회장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시장군수도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죠. 무슨 단위? 지구 단위 시장군수 할 수 있다. 이제 국장이나 도지사의 경우는 결정하게 되면 관계되는 자에게 이제 송부를 하는데 송부는 읽지 마시고 볼 필요 없어요. 도움도 안 돼요 이런 것들은. 그리고 이제 열람 관계서를 비치해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게 되고 타당성 검토하라고 했는데 몇 년마다? 5년마다 타당성 검토. 84페이지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의 효력. 효력 발생 시기는 언제 발생한다?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양과를 본 경과조치. 이미 사업이나 도시군 관리 결정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는 그 도시군 관리 결정에 관계없이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계속할 수 있다. 그러니까 착수한 자는 계속할 수 있다. 이렇게 읽어도 돼요. 그럼 이제 가운데 있는 말들은 틀리게 안 하니까 착수한 자는 계속할 수 있다. 그런데 시가화 조정구역이나 수산자원 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 결정이 있다. 그러면 사업에 착수한 사람이 그냥 아무 조치 없이 계속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계속하고 싶으면 신고를 하고 해야 된다. 시가화 조정구역이나 수산자원 보호구역에서는 계속하고자 할 때는 3개월 이내에 그 사업이나 공사의 내용을 득광시장 군수에게 신고해야 된다. 신고. 3번, 4번은 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른 데서는 관계없이 그냥 하는데 얘네들만 신고하라니까 기분이 나빠서 요걸 한번 한다고 했죠?
그래서 C 그랬죠. 그래서 시가와 조정구역 C, 수산자원 보호구역 C, 3개월 이내 C, 신고한다 해서 C 그랬어요. 지형도면은 다음 페이지 양과로 2번 보겠습니다. 대도시 시장을 제외한 시장 군수는 지형도의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 즉 지형도면을 작성하면 도지사 승인 받으라고 했죠? 대도시장을 왜 제외했어요? 자기가 직접 표시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도시군 관리계 하면서 괄호에다가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나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사항은 또 제외한다 그랬죠? 왜요? 이거는 그냥 시장 군수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대도시장을 제외한 시장 군수는 지형도면은 도지사 승인 받아야 되는데 대도시장이 아니라 하더라도 지구 단위와 관련된 것은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고시하고 관련서를 비치해서 열람하게 해야 된다. 현대국가는 얼마마다 강산이 변해요? 5년. 타당성 검토 몇 년마다?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한다. 관리계에 이제 수백 개, 수천 개가 쌓여 있거든요. 시청에. 그럼 그것을 5년마다 전반적으로 타당성을 검토하는 말이에요. 다음 페이지 87페이지 있습니다. 응? 뭔가 하나가 강의하기 빠진 다 했나? 다 했네요. 그다음 이제 87페이지 도시군 관리 결정 절차상에 특례하는 것은 요것은 이제 다음 주에 할 내용입니다. 지금 하는 게 아니고 다음 주에 할 건데, 자, 오늘 공부한 거 이제 정리 한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할까 말까, 뭐 해도 까먹고 안 해도 까먹는데 또 한번 할까요? 자, 이제 이렇게 앞으로 공부하면 된다 이거예요. 까먹더라도. 자, 광역계획권 누가 지정합니까? 국장이나 도지사. 어디다 하는가는 알 수 있죠? 안 해도. 자, 계획은 누가 수립해요? 국장이나 도지사가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여기 있는 관계되는 시도지사, 시장군수 공동 수립. 하다가 안 되는 것은 조정 요구할 수 있다. 조정 신청할 수 있죠? 그럼 이제, 단독으로 하게 되면 다시 한번 협의하도록 권고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지정을, 그러고 나서 이제, 기초조사를 하고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뭐가 꼭 있어야 돼요? 공청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승인권자는 여기 지정권자가 똑같죠. 국장, 도지사. 협의심에서 승인해주면, 송부해주면 공고하고 30일 이상 열람하도록 한다. 이게 기본 절차예요. 여기서 거의 나오고 얘네들 나올 수 있죠. 자, 시도지사가 필요에 따라 요청하거나 국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시도지사와 국장이 공동 수립할 수 있고, 시장군수와 도지사가 공동 수립할 수 있고, 아예 3년 동안 계획을 하면 국장이, 도지사가 직접 수립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국가기획을 내면 국장, 시장군수 요청에 따라 도지사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도지사가 단독으로 수립했거나 시장군수가 공동으로 했을 때는 국장에게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자기의 관할권이니까. 기본계획 수립은 특방시장군수가 해야 합니다. 기초조사 할 때 토지적성, 재취약성 해야 돼요. 5년 내에 했다면 생략할 수 있다. 공청회는 역시 해야 되고요. 변경할 때도 해야 됩니다. 의회 의견 듣고, 자, 입안을 해서, 그래서 이제,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협의심에서 자기가 결정 공고 열람시키고, 시장군수는 도지사에게 승인받으면 도지사가 협의심에서 승인을 해주면 송부해서 자기가 이제 공고 열람시키고, 30일 이상 열람시킵니다. 여기 타당성 검토 없는데, 이거 이하에 타당성 검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공부를 오래 하다 보면 요 타당성 생길 거예요, 이제 나중에. 이제 지금은 없어요. 올해가 이제 꽤 몇 년 동안 장수를 하게 되면 생겨요. 근데 여기 이제 도지적성, 제약성이고, 자, 시장 군수 중에 생략할 수 있는 사람이 있죠. 인구 얼마야? 10만. 근데 너무 굉장히 유기적으로 관련해서 변화가 복잡 다양한 것은 안 돼요.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않은 중에서 인구 10만이야. 그리고 광역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그 도시군의 광역계획의 내용 중에 기본계획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이럴 때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시군 중에서만 그래요. 시군에서만. 그래서 기본계획이 제일 이제 양이 적고,
다음에 이제 관리계획, 금방 하죠. 관리계획은 입안은 특별시장 군수가 입안을 해야 되고, 그런데 국장이나 도지사가 할 때도 있었죠. 예외적은 나중에 할까요? 이제 기본부터 얘네들이 입안해야 돼요. 기초사회는 토지, 재해, 환경성 해야 되고요. 지방의 의견은 중요한 것들, 용광로철 이런 중요한 것들 해야 됩니다. 이건 이제 입안을 해서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자기가 협의심의에서 결정하고, 시장군수는 도지사에게 승인을 결정을 신청해야 되는데 태도시장은 어떻게 하면 돼요? 지가 결정하면 돼요. 지형도면까지 고시해야 효력 발생하게 되는데, 그래서 지형도면 고시한 날 효력 발생하는데,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대도시장은 자기가 지형도면 작성해서 고시하면 되고, 대도시장, 시장군수는 도지사에게 지형도면도 승인을 받아야 돼요. 다만 용, 기, 지, 도 중에 지구단위 계획, 지구단위 계획은 어디요? 전부의 일부예요. 일부. 그래서 그 중요하다 떨어지는 동네 사업에 대해서는 대도시가 아닌 시장군수도 결정할 수가 있다. 그래서 대도시가 아닌 시장군수도 지구단위와 관련된 지형도면은 스스로가 작성해서 그냥 승인받지 않고 고시하면 된다. 그래서 이제 특별시장 군수가 하게 되는데, 도시군 관리계를 하더라도 이 내용과 관련되더라도 국가계획과 관련될 수도 있고,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칠 수도 있고, 또 이것이 상위계획에 부합하지 않아서 조정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조정을 하지 않을 때는 누가 위반할 수 있다? 국장이 위반할 수 있다. 국장. 자, 국장 위반한 거 누가 결정해요? 국장. 도지사도 도지사 위반 국장이 결정합니다. 그래서 국장 위반한 것은 국장이 결정해요. 근데 국장이 위반 안 했어도 개발 제한 구역은 누가 결정해요? 국장. 국가기획과 연계된 시가와 조정구역도 누가 결정해요? 국장이 결정한다. 전쟁. 위반해달라고 우리가 조를 수 있죠? 우리는 조르는 거지만 위에서 보니까 뭐야? 계기지. 개발진흥지구. 그리고 기반시설. 지구단위. 뭐가 제일 억울하다고요? 땅 주인 입장에서 봤을 때. 기반시설. 내가 뺏기거든요. 공원 땅으로. 얼마 이상 동의 받아야 돼요? 5분의 4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개발진흥지구 지정할 때는 면적이 1만 이상 3만 미만으로 이제 제한을 해야 되고요. 그렇게 제한했을 때 그것이 아주 공익에 부합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비용을 전부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나올 수 있고 시킬 수 있다. 뭐 법이 어디는 문장이 바뀌고 어디는 안 바뀌고 막 그래. 뒤집어 바뀌고. 이제 주민들 기초사에서 토지 재해 환경성 같은 것들 각각 생략할 수 있는 게 있고 전부 생략할 수 있는 것도 있었죠. 전부 생략하는 게 나이도 10이다 폐지 해제예요. 나대지 면적이 얼마 비달했어요? 2%. 도심지에 있을 때고 얼마 이상의 도로 설치 계획이 없어요? 12m. 다른 법률 나오면 그 법률에 따라 절차가 진행됐으니까 생략할 수 있다. 그리고 용도지구를 폐지하거나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해제할 때 생략할 수 있다. 환경성만 생략하는 것도 있죠. 전략 환경영향평가 대상. 그리고 토지적성 재주작성만 생략하는 게 몇 년? 5년. 그리고 이제 거기는 생략 사유가 또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제 토지 적성 평가는 나중에 공부를 조금 더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생략하는 거. 자, 관리계획을 위반할 때 보니까 관리계획을 조속하게 위반해서 도로 같은 거 빨리 정비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같이 위반할 수 있다. 동시 위반의 특례가 있었죠.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도시군관리 결정 당시 이미 사업을 시작한 사람 있죠? 계속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신고하라고 해서 화딱지 나서 시 하는 데가 있었어요. 무슨 거야? 시가와 조정구역과 수산자원 보호구역 3개월에 신고를 하고 사업을 계속할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요. 뭐 지금 다 여러분들 기억은 어렵겠지만 이제 공부를 계속 하다 보면 이해를 하고 또 이해 안 되는 것은 외우고 하다 보면은 충분히 여기는 뭐 어쨌든 여기서는 한 문제는 꼭 나오는 거고 두 문제까지 나올 수 있어요. 광역계획 기본계획에서 여기는 뭐 여러 문제가 나오는 거고 두 문제 이상 세 문제 막 나오는 거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용, 기, 지, 도 이거 공부하는 거예요. 이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다음 주에 지구단위 계획과 기반시설은 그 다음 주에 그리고 이렇게 정해준 범위 내에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어떤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가, 어떤 개발행위 하는가, 그것은 그 다음 주에서 이제 국토계획과 사주를 하는데 시간이 좀 부족해서 9주가 나오면 농지법을 뒤에 할 텐데 이제 국토계획법 하는 중에 약간의 시간을 좀 절약해서 농지법을 한번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자 그럼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용도지역 용 이거 있죠? 용 이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